당나라의 서역 원정. 발해라는 군명과 지명은 발해가 건국되고 나서 만든 군명일까요? 아니면 이전부터 있었던 발해라는 지명의 나라를 건국해서 발해가 되었을까요? 정답은 삼국지에 있습니다. 삼국지에 이미 발해태서 원수가 있었습니다. 이곳 발해가 박해인 기원전 3897년경 환웅천하이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신씨 개천이 일어난 천하의 중앙조정인 천조가 있었던 박토였습니다. 해는 물의 바다가 아닌 태양인 해를 해주의 바다해로 태양인 해음만 차용했을 뿐입니다. 이곳이 태양주 박주인 해주였습니다. 당나라의 서역 원정. 696년 5월 고구려 출신인 대제용 일가가 당나라가 장악한 제후국 제나라가 있었던 영주를 빠져나와 촉도를 거쳐 지금 거리인 관중의 천물령에서 당군을 물리치고 그곳에 발해를 건국했는데 발해는 박해이기도 합니다. 발해가 건국된 금강산 지역이 발간지성의 백성인 안시성, 안성 같습니다. 신중 동국 여지승남 구격본 경도인 서울의 형승을 인용합니다. 서울은 북으로 화산을 진산으로 삼아 동과서는 용이 서리고 범이 쭈그리고 앉은 형세요. 남쪽은 한강으로서 금대를 삼았으며 멀리 왼쪽으로는 대관령을 당기고 오른쪽에는 발해를 두루 그 형세의 훌륭하기는 동방의 으뜸으로서 진실로 산하니 백이의 땅이다. 서울인 개성이 있었던 곳은 금강산으로 경도인 서울의 오른쪽 즉 동부지역에 발해가 있었습니다. 고선지의 서역 원정은 이러한 발해가 건국된 이후에 고선지가 서역을 정복하기 시작했는데 고선지가 원정한 서역의 지명들이 수상합니다. 모두 발해가 있었던 곳의 지명들입니다. 이들의 진실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고선지의 제1차 서역 원정. 1차 서역 원정 때 당 행영절도사 고선지는 파미르 남방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파미르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파미르는 파매 즉 파인 법왕창이 있었던 산으로 백산 백두산입니다. 대당서역기를 인용합니다. 바닥시안에서 동쪽과 동북쪽으로 12일 거리에 와한 혹은 와칸, 마르코폴로는 복한, 왕호천 축국전에 호밀곡, 함이, 카이밍프, 개봉이 있고 와한에서 사흘 거리의 산지를 올라가면 평원이 나오는데 이 평원을 거쳐 거의 열이틀 거리를 가는데 그곳은 파미르라고 불린다. 파가 많이 나기 때문에 총룡이라고 부른다. 파가 많이 나기 때문에 총룡이라 부른다는 구절은 무지무지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하필 파총자를 써서 총룡이라고 했습니다. 절로 웃음이 납니다. 그러면 미르는 고개령이라는 말인가요? 파미르를 고개령이라고 해놓았으니 자기들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니까 동방견문록에다가 와한에서 사흘 거리의 산지를 올라가면 평원이 나오는데 이 평원을 거쳐 거의 열이틀 거리를 가는데 그곳은 파미르라고 불린다라고 현지의 지명 이입된 곳을 설명하는 척하며 어물쩍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파고개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수천 년을 그 땅에서 살면서 그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써온 사람들이 파총을 파라고 발음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즉 조선인, 고려인이라는 말입니다. 파미르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박산입니다. 바로 백산입니다. 대진국 발해에서 파, 발, 바, 푸 등은 박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미르메를 산이라고 합니다. 현재 파미르에 대한 공식 명칭인 파미란 순수한 조선말 박산, 박매, 박미 즉 백산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밝은 것은 신백입니다. 히말라야란 말도 재미있습니다. 히말라야는 흰마루 또는 머리로 마지나 머리나 의미는 한 가지로 통하며 즉 흰머리산인 백두산이란 조선말로 된 이름입니다. 백두산을 금강산인 묘향산이라고 했습니다. 이 백산을 중심으로 천하의 중심인 중원, 중국, 중조, 천조, 천축, 천독, 신독, 신도, 신두, 신주가 있었고 그 주변 수만리가 조선이고 고려였던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힌두쿠시 산맥의 이름도 분석해 봅시다. 힌두쿠시의 힌두는 흰백이니 백두, 쿠시는 귀시이니 신씨 즉 배달신씨 산맥 혹은 신씨 배달 산맥이란 순 조선말의 고어인 것입니다. 파미르는 파인 천하의 중심 천조인 비단금자의 금성인 법왕청이 있었던 산으로 한웅천왕님이 신인 하강하신 신씨개천의 무대 묘향산, 금강산, 백두산이
파미르, 파메, 파산, 파총, 총령이었던 것입니다. 고선지의 2차 서역원정. 고선지는 2차 서역원정에서 타시켄트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타시켄트는 현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타시켄트가 우리의 지명 어느 곳이었는지 밝혀봅시다. 발흐의 북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강 이름을 서양 고문서에서는 옥수수라고 합니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위수라고 부르며 그 원 이름이 옥수인데 한자 발음이 위수가 됩니다. 관중의 한강 압록강은 위수인 브리수 박수라고 했습니다. 이 지명이 이입된 아무다리아 강을 끼고 있는 나라가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중앙아시아를 흐르는 아무다리아 강이란 아무르인 아르야르의 알라레 압록강의 지명이 이입된 것이며 시르다리아란 히다의 백옥가인 비단금자의 금강이 이입된 것입니다. 아무르인 압록은 왕부의 중심 관중의 백옥가인 비단금자의 금강은 천주가 있었던 금강산에 흐른 강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국명 우주는 우리의 지명 옥조로 국명 옥주이기도 합니다. 타시켄트. 대당서역기의 타시켄트 자시구의 지명을 인용합니다. 타시켄트는 중수의 소그드 지방의 교통요지로 해초는 성나구이라고 불렀습니다. 타시켄트는 대시 또는 태시칸트 왕터입니다. 대시는 또한 대도이기도 합니다. 성나란 석주와 동일한 지명으로 이것을 밝혀봅시다. 평안도 강계의 군명을 석주 청원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계령현의 군명을 청주 감문 감주라고 합니다. 충청도 청주의 군명을 청주 청천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강계의 군명이 석주로 강계의 군명 청원과 청주는 동일한 지명으로 청주는 금강산 자락에 있었습니다. 왜 금강산을 석주라고 했을까요? 금강산은 돌산이었습니다. 타시켄트는 소그드 지방의 교통요지로 소그드란 스키타이 카타이의 샤카토로 스코틀랜드와 동일한 지명으로 샥타린 박트라고 했습니다. 사마르칸트. 대당서역기의 사마르칸트 산말건국을 인용합니다. 사마르칸트를 수서와 신당서에서는 강국으로도 표기되었다고 합니다. 사마르칸트, 히랍에서는 마라칸다, 중국사에서는 강고라고 불렀다. 지명 끝에 붙는 타는 땅의 의미입니다. 사마르칸트, 마라칸다의 마르마라란 프랑스 남부도시 마르세유에 의해 마르는 마을 부도 수도이며 세는 소유격 뭐뭇의 의미이고 유는 이오니아 즉 요양으로 이오니아의 부도가 마르세유입니다. 요양은 천하의 중심 천주와 왕부의 중심이 있었던 곳으로 이곳에 사람들이 이동해서 건설한 부도가 유럽의 그루지아인 이오니아로 그래서 유럽 지명의 많은 곳에 이오니아인 요양의 지명이 붙는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지명 몽마르트의 몽은 바토르 박토 밝음이며 마르는 마을 부도이고 트는 터 땅으로 밝은 부도터입니다. 경상도 진주의 군명을 진강, 청주, 강주, 진양, 청천, 진산, 정해군, 고열성, 고타라고 합니다. 경상도 진주의 군명 강주가 바로 사마르칸트인 강국입니다. 진주는 진한 수당의 군관들이 모여 있었던 왕부의 중심 관중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부하라. 대당서역기의 부하라 포갈국을 인용합니다. 신당서 서역전에 부하라를 안국이라고 했습니다. 안주가 바로 안국입니다. 평안도 안주의 군명을 밀성, 팽원, 안복, 영주, 알릉, 식성, 중반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천안의 군명을 영주, 영산, 환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안주와 충청도 천안은 영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천안이란 금강산의 천축국으로 평안도 안주의 부르를 인용합니다. 천왕사 성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평안도 안주의 성안에 천왕님이 계셨던 천왕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발해가 건국된 곳의 밝은 박해인 발간지성이라고 했습니다. 가르시 카스케시는 우리의 지명 카이주, 개시, 개주로 개경 또는 해주이기도 합니다. 금강산의 신시계천의 부도였습니다. 우르겐치, 카라잔은 우르겐치 혹은 히바이다. 화림이라는 이름으로 볼 때 화주가 여기일 수밖에 없다. 화리즘인 화림이란 화주에 있는 숲입니다. 신증 동국 여지선남 함경도 영흥의 군명을 박평, 쌍성, 화주, 당문, 장령, 화령, 역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함경도 영흥의 군명이 화주로 화 땅에 있는 숲이 화림입니다. 영흥의 군명 박평이란 왕부의 중심 관중의 스키타이 가타인
카토의 박토라고 했습니다. 발흐는 밝음이라는 순수한 한글로 이곳이 박해인 발해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고선지의 무대 우즈베키스탄의 지명들이 우리의 지명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지요. 고선지의 제3차 서역 원정. 탈라스 전투는 751년 7월 8월 사이에 고구려 출신 당나라 장수 고선지 장군이 지휘하는 당나라군과 동맹군 까를루크가 아빠스 왕조 티베트 연합군을 상대로 지금의 카자흐스탄 영토인 탈라스강 유역에서 아빠스 왕조의 동쪽 진출을 막으려 하였다. 아빠스 왕조는 세력이 강해지고 710년 부하라 사마르칸트에 진출하였다. 천산북쪽에 유목생활을 하는 유목민 까렐록족이 아빠스 왕조로 돌아섰기 때문에 당나라군은 괴멸하고 전투는 패배했다. 고선지는 사로잡히고 소수의 병사만이 탈출했다. 당나라는 이후 안녹산의 난이 일어나면서 국력이 쇠퇴하였다. 상기의 명칭 중 카자흐스탄, 까를록, 탈라스의 지명을 분석해 봅시다. 카자흐스탄의 카자는 카시아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카시아는 천주가 있었던 파촉의 파시아 카스, 캐시인 계주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카시아 플러스 냐가 카잔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카잔은 카시아의 땅으로 신시계천의 무대에서 북해로 이동해서 건설한 북코리아가 카자흐스탄이었던 것입니다. 까렐록족이 천산 북쪽에서 유목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천산이란 신시계천의 무대인 백두 금강으로 이곳에 있었던 부도가 천안이기도 합니다. 천산에 있었던 도시가 천안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코리안들을 까레이스키라고 부릅니다. 까레이를 까를록이라고 부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달라스. 우선 탈의 의미부터 살펴봅시다. 태조실록에서 목조 이한사가 지원 5년 갑자 5월에 황제의 선명을 받아 그대로 알동 천호에 충원되었다. 지원 11년 갑술 12월에 흉하니 공주 성남쪽 오리에 장사하였다. 후일에 함흥부의 의형부 달단동에 옮겨 장사하였으니 곧 덕릉이다라고 나와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 함흥부 편에는 정릉은 이성계의 아버지 환주의 묘가 있고 의릉은 덕릉은 안릉이며 화릉이다. 현릉 성릉도 이 부근에 있고 묘소들은 남쪽으로 함간릭에 걸쳐 있고 동북쪽으로 장성이 휘돌아 감고 있는데 이 땅은 달단 즉 타타르 땅이다. 함흥부에 있었던 장성이 바로 진시황제의 만리장성으로 달단동의 달단은 타타르라고 합니다. 이곳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달단이 속했던 의흥부의 지명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상도 의흥의 군명을 귀산 귀성이라고 합니다. 귀성은 관중의 왕부의 성인 한성 국내성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라스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언어 관습상 왕부의 중심, 관중의 아라레 아는 존칭의 접도로서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랄이 되는데 랄이라는 말은 발음하기가 힘들어서 라오 혹은 랴오 혹은 라오, 라스가 되니 이 만주어 발음을 한자로 고정해서 요하가 되는 것입니다. 라스의 의미는 왕부가 있었던 요수였습니다. 탈라스는 왕부의 중심, 관중에서 한양, 낙양을 장악하고 있었던 정부군 당나라 군대와 금강산의 발해를 장악한 일명 고구려 부흥군 발해와의 전투였던 것입니다. 고선지의 1, 2, 3차 서역 원정은 결국 당나라가 경도인 서울에 개성에 건국된 대진국 발해의 세력을 공격했던 것을 현 차이나 북부와 중앙아시아에 지명이입해서 역사를 이식했던 것입니다.